농촌의 할머니들이 어르신 한글 교실에서 글씨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들 명필이라고 할 수 있는 멋들어지게 흙이 딱 떨어지는 글씨체는 아니지만 할머니들의 아기자기하고 소박하고 귀여운 맛이 느껴지는 글씨체는 우리들의 마음을 흐뭇하게 하는데요. 세계에서 가장 독창적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글씨체들은 최근 칠곡할매글꼴로 제작되어 우리들이 직접 할머니들의 글씨체를 써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칠곡할매글꼴은 대통령 신년 연화장에서 사용되어 대중적으로 알려지게 되었는데요. 연화장 밑에는 76세의 늦은 나이에 경북 칠곡군 한글교실에서 글씨를 배우신 권한자, 어르신의 서체로 제작되었습니다라고 이 글자체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칠곡할매글꼴은 많은 사랑을 받아 대형 현수막이나 컴퓨터 문서에서도 손쉽게 찾아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영상의 자막 또한 칠곡할매글꼴로 제작되었습니다. 칠곡할매글꼴이 탄생되기 위하여 5명의 할머니들은 4개월간 각각 2000장에 달하는 종이에 글씨를 쓰며 연습을 이어나갔습니다. 지금까지 내 나라의 글자를 모른 채 살아온 그간의 울분을 해소하고자 할머니들의 글자에 대한 넘치는 열정을 엿볼 수 있는데요. 7순 8순이 넘는 칠곡 할머니들은 일제강점기에 태어나 6.25 전쟁을 거치며 대한민국의 고도 성장을 이끌어왔습니다. 살아온 인생에는 서러움이 가득할 만도 한데 할머니들은 늦게나마 글씨를 배우게 되어 내 인생 참말로 괜찮네라 하며 우리들에게 감동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현재 남아있는 수강생들이 성인문예 교육의 마지막 세대라는 점에서 서체가 갖는 의미가 더욱 크게 다가오고 있는데요. 대한민국의 현대사와 할머니의 인생을 응축하여 담고 있는 칠곡할매글꼴은 국립한글박물관의 유물로 등록되었습니다. 할머니들의 글자체가 이렇게 정감이 갈 수 있는 이유는 한글 자체가 심리적으로 굉장히 아름다운 문자이기 때문인데요. 외국인들에게 한국에 대한 첫 인식은 한글입니다. K 콘텐츠가 이 세상을 지배하기 시작하면서 이전보다 한글은 외국인들에게 더욱 친숙해졌는데요. 우리에게는 늘상 쓰고 있는 모국어의 글자가 단순한 문자로밖에 보이지 않지만 외국인들이 보기에는 한글이 한 나라의 언어라고 생각되지 않고 예술작품 속의 그림처럼 느껴진다고 합니다. 외국인들이 한글을 쓸 때 글자를 쓴다기보다는 작은 그림을 그리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합니다. 외국인들에게 한글 단어 스위스가 산 중간에 서 있는 사람으로 보이는 것도 한글의 심리적 관점에서 널리 알려진 사실인데요. 그 중에서도 한글의 이음자음을 가장 마음에 들어합니다. 외국인들은 여러 가지 문자 중에서 한글이 어떤 것인지 잘 구분된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로는 한글에는 동그라미가 많고 아기자기하고 귀엽기 때문에 다른 언어 중에서도 확연하게 눈에 띈다고 합니다. 선, 동그라미, 네모로 이루어진 한글은 보기에도 아름답고 한국어로 듣게 된다면 어감이 부드럽고 말투에 운율이 느껴져 듣기에 좋다고 하는데요. 중국어는 문자를 보기만 해도 머리가 아파오고 중국어를 하는 사람들을 보면 어떻게 언어가 저렇게도 시끄러울 수가 있나? 저래서 의사소통은 되고 있는 건가 라고 생각하며 한국, 중국이 같은 한자문화권의 이웃 국가라고 하기엔 괴리감이 크게 느껴진다고 합니다. 작년 세계적인 K-드라마 열풍을 일으킨 작품이 있죠. 바로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입니다. 이 드라마에서 우영우는 거꾸로 읽어도 똑같은 단어를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내 이름은 우영우. 똑바로 읽어도 거꾸로 읽어도 우영우. 기러기, 토마토, 스위스, 인도인, 별똥별, 역삼역이라는 대사를 합니다. 지구상에서 한국어에서만 느낄 수 있는 운율로 넷플릭스 번역가도 번역을 포기해버린 한국어 대사라고 하죠. 여느 나라의 언어가 다 그렇듯 깊게 파고들면 끝도 없이 어렵겠지만 문자를 익히는데 의외로 한글만큼 쉬운 언어가 없습니다. 해외 커뮤니티에서는 15분 만에 한글을 읽는 법이라는 학습 만화를 배포하여 한글을 배우는 외국인이 많은 도움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생각보다 한글을 익혀 읽고 쓰는 건 쉽다고 합니다. 하지만 띄어쓰기나 세부적인 문법을 알아가고자 한다면 그때부터 머리가 깨지기 시작하죠. 토마스 맥도넬이라는 미국 배우가 있습니다. 이 외국인 배우는 기이한 습관이 있는데요. 그는 자신의 트위터에서 자기가 예쁘다고 생각하는 외국어 문구를 복붙해서 트윗으로 올리곤 합니다. 물론 그 언어의 뜻 자체는 당연히 모르겠지만 단순히 자신의 눈으로 보기에 시각적으로 아름답다고 여겨지는 문구를 올리는데요. 확실히 그가 올린 트윗을 보면 굉장히 두서없고 뜬금없는 아무 말 대잔치를 하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사람 한국어 알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게 하는 트윗이 있긴 하지만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기로 합시다. 처음에는 한글이 단순하게 이뻐서 SNS에 올리던 것이 이제는 진심으로 한국을 사랑하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한국을 방문하기도 하고 한국어를 배우고 있고 한국 과자인 버터와플을 특히나 좋아한다고 합니다. 이처럼 외국인들에게 한글을 다른 나라 언어의 문자와는 달리 시각적인 안정감을 준다고 합니다. 어릴 적부터 익숙하게 봐오던 기하학적인 도형인 동그라미, 세모, 네모와 가로와 세로의 작대기 같은 단순한 모양들이 한글을 이루기 때문이죠. 단순한 도형들의 수만 가지의 조합을 통하여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소리를 표현하는 한글의 과학성은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한글의 단순성과 과학성은 지금의 디지털 시대에서 가장 적합한 문자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한글을 배운 외국인들이 깜짝 놀랐던 점은 한글을 이용하여 스마트폰 메시지를 보낸다던가 이메일을 보낸다던가 하기에 매우 편리하다고 하는데요. 외국인들도 한국어에 대한 칭찬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어는 정말 우아한 언어입니다. 한국어라는 언어 자체는 어려울 수도 있지만 한글은 외국인들도 배우기 쉽습니다. 나 또한 그 뜻이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한글 자체는 꽤 잘 읽는 편입니다. 나도 한국인 친구가 있는데 한국어가 너무 듣기 좋아서 무작정 한국인 친구에게 아무 한국어나 해보라고 한 적이 있어. 그 친구는 그냥 한국말을 하는 것이겠지만 내가 듣기에는 마치 노래를 부르는 것 같아. 최근 삐뽀삐뽀라는 단어를 알게 되었는데 어감이 정말로 마음에 들어. 남들이 이상하게 볼지 모르겠지만 매일 입으로 삐뽀삐뽀라고 외치면서 다녀. 한국어는 정말 재미있는 언어인 것 같아. 한국말 중에서 그냥이라는 말이 너무 좋아. 저스트라고 표현하기 부족한 상황에도 그냥이라는 단어는 너무도 잘 맞아. 한국인들은 좋은 자국어를 두고 왜 영어에 환장하는지 모르겠어. 한국식 영어를 콩글리시라고 하는데 콩글리시를 쓰는 한국인들이 이해되지 않아. 등의 진심 어린 애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글은 현존하는 문자 중 가장 젊은 문자이고 누가 어떤 목적으로 언제 만들어졌는지 명확히 알 수 있는 유일한 문자입니다. 세계적인 명저인 총균쇠의 저자이자 퓰리처상을 수상한 제레미 다이아몬드 교수는 한글과 한국에 대한 각별한 애정을 표현하기로 유명한데요. 제레미 다이아몬드 교수는 한글은 전 세계 언어학자들에게 세계에서 가장 뛰어나게 고안된 문자체계라는 칭송을 받고 있는 언어입니다. 한글은 인간의 창조성과 한국인의 천재성을 나타내는 위대한 기념비입니다라고 극찬을 아끼지 않습니다. 총균쇠라는 책이 한국에서 50만 부 이상이 팔리면서 한국인들에게 립서비스를 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제레미 다이아몬드는 한국에 대한 각별한 애정을 그의 책 곳곳에 숨기지 않고 있습니다. 그의 책에는 김소월 시인의 산유화라는 시가 한글 원문 그대로 실려 있고요. 일본인들의 조상은 한국인이다라는 파격적인 주장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K 콘텐츠의 확산으로 이미 한글은 세계 전역에서 호감의 언어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지금이야 한류로 인하여 한글이라는 독창적인 언어가 널리 알려졌지만 과거에는 한글을 한자나 일본의 히라가나와 혼동하는 일이 흔해서 할리우드 영화에서조차 한글을 한자의 한 종류라고 잘못 알린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랬던 한글이 세계 다른 언어와도 혼동되지 않고 쿨한 언어로 인식되는 지금 상황은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의 한글이 잘 혼합된 경쟁력 있는 문화 콘텐츠가 세계 문화를 휘잡아 한글의 파급력이 한 단계 더 높아졌으면 합니다. 시사를 꼬집어보는 시사꼬집.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모두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